경제학 원리는 1890년 알프레드 마셜이 출간한 경제학의 바이블입니다. 마셜은 19세기 한계혁명을 주도하고 완성하여 신고전파 시대를 열고 189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세계 경제학계를 주름잡은 경제학의 거장입니다. 그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케인스, 피구, 로빈슨 등 쟁쟁한 제자들을 키워 케임브리지 학파를 창시했습니다. 경제학 원리는 현대 미시경제학의 가장 원론적인 분석 도구들을 집대성한 경제학 사상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경제학 원리는 초판이 출판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마셜을 일약 세계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부상시켰습니다. 이후 경제학 원리는 마셜의 생전에 무려 제8판까지 개정되었습니다. 총 6편 5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마셜 이전의 모든 경제학을 체계화하고 마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그 후 많은 대학의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1편 예비적 고찰에서는 경제학은 화폐로 그 크기가 측정 가능한 인간 행동의 동기를 주로 취급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제3편 욕구와 욕구의 충족에서는 소비자 선택이론과 관련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수요 스케줄, 개별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수요 법칙 등을 제시합니다. 수요를 효용의 기초에서 설명하며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한편 마셜은 이 편에서 처음으로 경제학의 두 가지 중심 분석 도구, 즉 수요의 탄력성과 소비 자인혈을 도입했습니다. 제5편 수요, 공급 그리고 가치의 일반적 관계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경제학 원리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자 현대경제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으로서 균형 가격의 결정과 생산비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제6편 국민소득의 분배에서는 마셜 이론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인 기간 분석이 체계적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경제의 특정 부분의 작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분석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원리는 영국 자본주의 황금기에서 부자의 자선, 경제학자의 윤리 등을 논증하며 스스로에게 엄격한 경제학자이자 윤리적인 인간이고 싶었던 마셜의 외롭고 고귀한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셜은 이 책에서 경제학자가 자신의 이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상에 대한 옹호가 미래에 대한 이해를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려와 자제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1930년 대공황 때 케인스 혁명을 이끌어낸 케인스는 스승인 마셜이 죽었을 때 지난 100년을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알프레드 마셜은 런던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부를 만들고 학문의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합니다. 그는 1890년에 경제학 원리를 출간한 후 영국에서 유명한 경제학자가 됩니다. 마셜의 노력으로 비로소 경제학은 독립된 사회과학으로서의 지위에 오릅니다. 특히 이 책에는 수요와 공급, 한계 효용의 개념들이 과학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 취임 연설에서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마셜은 비민가에 가보지 않은 학생은 그의 연구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마셜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가령 휴대폰 가격의 결정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휴대폰의 가치는 그것을 위해 투입된 노동이 만들어내고, 가치의 크기는 휴대폰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비례한다. 휴대폰의 가치는 투입된 노동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된다. 휴대폰의 가치는 소비자의 한계 효용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마셜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비와 그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한계 효용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 곡선들은 계속 변합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시장에서 원유의 공급이 감소하여 원유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품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한계 효용은 소비자가 마지막 단위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소비의 단위가 커지면 재화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감은 점점 감소하게 되죠. 가령 뷔페에서 첫 접시를 먹을 때 만족감은 크지만 접시가 추가될수록 만족감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한계 효용과 소비와의 관계는 반비례로 나타나죠. 마셜은 경제현상 분석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합니다. 한 가지 요인을 검토하는 동안 다른 요인들은 일시적으로 무시하는 식으로 경제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차례로 밝혀나갔습니다. 세터리스 페로버스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라는 뜻의 라틴어 표현입니다. 문제의 범위를 좁힐수록 경제현상은 쉽고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죠. 가령 아이스크림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많습니다. 아이스크림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수준, 대체재의 가격, 취향 등이 있죠. 그러나 아이스크림의 가격과 수요량의 일반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은 일시적으로 무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소득이 하락해도 아이스크림 수요량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수요의 법칙도 이런 통제 속에서 발견되죠. 경제학은 원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셜이 만든 책 제목은 그냥 경제학 원론이죠. 정치라는 말을 없앤 이유는 경제현상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실제 연구 방법도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보편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마셜은 교육을 통해 많은 경제학자도 길러냅니다. 대표적으로 피그와 케인스죠. 마셜과 마르크스와의 논쟁도 유명합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